10번째 테마, 순서가 정해진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열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나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요, 나열하는 방법이 곧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뽑아주기만 하면은 나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한 가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개의 자연수 1, 2, 3, 4, 5, 6, 7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을 때 이걸 나열해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쵸? 7자리 자연수. 그냥 이런 조건밖에 없으면은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7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조건을 붙일 거냐면요. 홀수. 여긴 지금 홀수가 1, 3, 5, 7 4개가 있죠. 이 홀수들의 규칙을 부여할 건데 홀수는 크기가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1, 3, 5, 7의 순서, 이런 오름차순으로 홀수를 배열한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2, 1, 4, 3, 5, 6, 7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만들게 되면은 홀수는 1, 3, 5, 7 커지는 순서대로 배열이 되죠. 그쵸? 짝수는 뭐 제가 조건 안 달았으니까 그냥 배열하는 방법은 2, 4, 6 배열하는 방법 3가지니까 3팩토리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튼 홀수는 이 순서대로밖에 배열이 안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묻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7자리라고 했으니까 자리 미리 깔아두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홀수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나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홀수가 올 자리만 택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 7자리 중에 홀수가 올 자리 1개, 2개, 3개, 4개만 이렇게 딱 뽑아주면은 이 자리에는 무조건 홀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순서대로? 1, 3, 5, 7 이렇게 커지는 순서대로 홀수가 배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저렇게 배열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줄 거는 뭐냐? 이 7자리 중에 홀수가 올 4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홀수 배열이 끝난 상태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짝수 2, 4, 6을 나열을 해줘야겠죠? 그럼 어차피 지금 3자리가 남아있잖아요. 여기다가 2, 4, 6을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7C4 같은 경우에는 35가지죠.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니까 답은 2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210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써준 거냐면요. 지금 조합을 이용해서 홀수가 올 자리를 택해줬죠. 근데 그 택해주기 전에 제가 어떤 거 했었냐면은 자리를 똑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네모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을 때 홀수 올자리, 홀수 올자리 여기다 할까? 홀수 올자리, 홀수 올자리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조합으로 봤는데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조합의 풀이는 얘가 될 거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나열하는 거죠.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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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홀수 대신에 홀수들을 다 지금 제가 네모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남는 거는 짝수 2, 4,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7개를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것이 4개가 있죠. 그쵸?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풀이면은 총 7개를 나열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같은 것이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보셔도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셔도 되고
두 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나열 방법은 한 가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약간 변칙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올해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건데 순서가 반만 정해진 케이스 뭐 이런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볼까요? 1, 2, 3, 4, 5 5개의 수가 있어요. 5개의 수가 있고 요거를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1 다음에는 3이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조금 바꿀게요. 2 다음에는 1이 오고요. 3 다음에는 1이 오는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묻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언뜻 보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2 다음에 1 오고 3 다음에 1 오고 순서가 정해져 있네. 근데 이렇다고 해서 2랑 1 순서 정해져 있고 그럼 네모네모로 놓고 3이랑 1도 정해져 있네. 네모네모 4, 5 이거 나열해야지. 그래서 5팩에다가 3팩으로 나눠주시면은 20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푸시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그쵸? 왜 틀리냐? 보시면은 이거는 1이랑 2 사이의 관계죠. 그리고 얘는 1이랑 3 사이의 관계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와 3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쵸? 2와 3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 2, 3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네모로 표현하는 거는 옳은 풀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순서가 반만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나머지 순서는 직접 정하면 되겠죠. 그쵸? 결국에 순서가 정해진 배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의 왼쪽에 2랑 3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냐? 2, 3, 1 그리고 3, 2, 1 순서 이 순서밖에 없죠. 그쵸? 2가 먼저 나오고 3이 나오고 1이 나오든 3이 먼저 나오고 2가 나오고 1이 나오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게 됩니다. 그쵸? 정확히는 이거 1의 왼쪽에서 2랑 3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죠. 그래서 2팩토리얼, 즉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 2, 3, 1 순서다 라고 했을 때 우린 요 5자리 중에서 2랑 3이랑 1을 놓을 3자리만 딱 뽑아주시면 돼요. 그럼 5자리 중에 3자리 뽑으면은 여기는 순서대로 2, 3, 1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두 자리 여기랑 여기에다가 4랑 5를 나열하면 되죠. 그럼 4랑 5를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개니까 2팩토리얼 가지가 될 건데 지금은 2, 3, 1 순서죠. 근데 3, 2, 1 순서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2팩토리얼을 여기다가 곱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2팩토리얼을 마저 곱해 주시면요. 10이고 2고 2니까 총 40가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정해진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순서가 이렇게 애매하게 반만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 직접 순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써서 네모, 네모, 네모랑 4랑 5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도 괜찮죠. 그 계산이 바로 얘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유형이 굉장히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자연수를 크기 순서대로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또 함수랑 엮여요. 함수랑 엮여가지고 뭐 증가하지 않는 함수, 감소하지 않는 함수 이런 것들이랑 엮이는데 그것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0번 먼저 볼게요. 50번 보시면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이걸로 6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것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그럼 순서 나왔으니까 쓰세요. 2는 4의 왼쪽에 나열하고요.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여기 홀수 135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됐네요. 먼저 첫 번째 조건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 사이에 겹치는 수가 없죠. 2, 4 이거 따로 놀고요. 1, 3, 5 따로 놀죠. 그럼 어떻게 해준다?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된다.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조금 얽혀 있으면, 겹치는 숫자가 있으면은 그때는 조금 생각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뭐 순서가 반만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먼저 볼게요. 6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먼저 파란색 2랑 4는 2랑 4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 6개 자리 중에 두 자리만 딱 고르면 되죠. 두 자리 골라서 2, 4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6자리 중에 두 자리만 고르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남았죠? 그럼 그 네 자리 중에 우리가 세 자리만 고르면 거긴 자동으로 1, 3, 5가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만 딱 골라주면은 자동으로 1, 3, 5라고 쓰여질 거예요.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됐죠? 그쵸? 그러면은 네 자리 중에 1, 3, 5 놓을 곳 세 자리 택해주면 된다. 그럼 나머지 숫자가 이제 6이 남는데 6은 자동이죠? 알아서 일로 들어오죠, 그냥. 어차피 한 자리 남았으니까. 그래서 6을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15 곱하기 4니까 답은 60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순서가 정해진 배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물론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요. 2랑 4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홀수를 135로 이렇게 135를 네모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 동그라미 2개랑 그리고 네모 3개 마지막으로 6 이렇게 총 6개를 나열하는 거죠. 일렬로. 그러면은 6개 나열인데 파란 거 2개,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요. 빨간 거 3개,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면은 3팩이랑 6 지워져서 5팩 나오고 밑에는 2가 있죠. 이것도 당연히 60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해석하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하든 여러분 맘인데 공부하실 때는 둘 다 해주세요. 공부하실 땐. 시험 문제 풀 땐 뭐 당연히 그냥 하나로 풀어야죠. 그런데 공부할 때는 두 개를 다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5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과목에 각각 2개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다.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그쵸? 거의 얘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수준 1 제출한 다음에 수준 2 제출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개의 과제를 모두 제출할 때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국어도 A, B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도 A, B 과제가 있고 영어도 A, B 과제가 있다. 이렇게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죠. 무조건 A가 먼저죠. A를 한 다음에야 B를 나열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먼저 A랑 B. 국어 과목에 A, B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국어 A, 국어 B 사이에. 마찬가지로 수학 A랑 수학 B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영어 A랑 영어 B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초록색,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을 나열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어떻게 봐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총 6팩 해주면 되고 초록색 똑같은 거 2개 있고 빨간색 똑같은 거 2개 있고
파란색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각각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20을 8로 나누는 거니까 답은 90이 되겠죠?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조합으로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만들어 주시면은 초록색이 올 두 자리를 선택해 주는 거, 그게 바로 6C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올 두 자리를 선택하는 게 나머지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선택이니까 4C2가 될 거고요. 그럼 뭐 자동으로 남은 두 자리 중에 두 자리가 선택이 되겠죠. 곱하기 1이라고 해도 되는데 의미를 한번 살려봅시다. 2C라고 씁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국어 자동으로 A, B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 수학도 자동으로 A, B 순서, 영어도 자동으로 A, B 순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순서로 나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만 뽑아주게 되면은 나열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6C는 15고요. 4C는 6이고요. 2C는 1이죠. 당연히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게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라는 것만 알면은 조합을 이용해서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2번 보도록 할게요. 52번은 A, B, C 자연수가 있는데 지금 크기 대소관계가 나와 있죠. 이랬을 때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각각 A, B, C인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네요. 52번. 크기가 C, B, A 그리고 10 이렇게 돼 있는 자연수 ABC가 있고요. 그쵸? 자연수 ABC인데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으래요. 아, 그러면은 일단 500보다 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세 자리니까 5, 100 이렇게 세 자리 만들어주고 앞에다가 5 깔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700보다 작으랬으니까 6으로 시작하는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5로 시작할 때, 두 번째 케이스는 6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ABC 순서죠? 이 세 자리 자연수를 어떻게 만드냐? ABC 순서로 한대요. 그랬을 때 요거 사이에 지금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A 자리에 오는 수는 5랑 6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B랑 C를 보면 되는데 B랑 C 사이에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B랑 C 사이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A가 5니까 B랑 C는 둘 다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가 있죠. 1, 2, 3, 4.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자동으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1이랑 4를 뽑는다고 해볼게요. 1이랑 4를 뽑으면은 크기 순서에 맞춰서 자동으로 어떻게 써진다? 5, 4, 1로 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정해져 있죠. 만약에 제가 2랑 3을 뽑는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5, 3, 2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기 큰 게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이구나. 그렇죠? 크기 순서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이 네 개의 수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개의 수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니까 4C가 될 거고요. 총 6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두 수를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되죠. 그럼 6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배열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합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6가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 10가지니까 총 가능한 경우는 16가지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주어져 있을 때 크기 순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수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A, B, C 놓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은 A, B, C는 모두 지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죠? 10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자릿수니까 9까지. 해서 뭐 5, 5, 5 이런 거 되고요. 뭐 5, 4, 4 이런 식으로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해볼게요. 같은 수를 또 써도 된다. 지금 이거는 등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썼던 수를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쓴 거죠. 그렇죠? 컨비네이션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복을 허용하는 뽑기는 중복조합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중복을 허용하니까 중복조합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이다 라고 하시면 요거는 중복조합의 컨셉이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500보다 큰 자연수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들어갈 수는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1, 1을 뽑았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뭐 1, 1 이렇게 배열이 될 거고 1, 4를 뽑았으면은 4, 1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거니까 이것도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준다? 5개 중에서 두 개 뽑는 거네요. 그쵸?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두 개 뽑는다. 그럼 OH 2다 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요 계산은 이거 6C이죠? 6C니까 15가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6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보시면 6, 요 경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 2, 3, 4, 5, 6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죠. 그쵸? 6 뽑아도 괜찮아요. 그럼 666이니까 700보다 작은 자연수 맞죠? 그럼 요거는 6H2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 계산하시면은 7C2가 되니까 이거 21이죠? 21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합쳐보면은 3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이용해서 중복조합인지 조합인지를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되는 거 뭐예요? 조합이죠. 그런데 뽑기만 하면 되는데 뽑을 때도 중복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로 중복조합이냐 조합이냐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 판단 다 내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 구분되시죠? 중복조합 쓴 경우, 조합 쓴 경우 뭘로 판단했다? 등호의 여부, 같은 수를 또 뽑아도 되는지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옆에 써놓은 이 버전도 한번 그 근처에다 써놓고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3번은 문제 좀 기네요. 원판 쌓는 문제인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6종류의 원판이 각각 3개씩 18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판을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쌓는다. 원판 3개를 고른대요. 그러니까 총 18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쌓는다. 네. 그래야겠죠. 뭐 비껴나가게 쌓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잘 쌓는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거는 큰 거 위에 쌓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는 뭘 위에 쌓든 상관이 없으니까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쌓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네요. 원판이 지금 53번 서로 다른 반지름의 원판이 6종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3개를 뽑는 거예요. 3개를 뽑는데 크기가 같은 거를 뽑아도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럼 크기가 똑같은 거 3개를 그냥 쌓아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중복을 허용한 거죠. 그쵸? 반지름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그쵸? 반지름이 다 다를 때 똑같은 거를 또 뽑아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봤던 중복 조합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복 조합이냐라고 하면은 쌓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무조건 반지름이 큰 게 아래쪽에 쌓이게 되죠. 같으면은 뭐 그냥 뭘 위에 놓든 상관이 없으니까 반지름이 그쵸. 반지름이 큰 거를 그냥 밑에다 쌓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 1짜리, 반지름 2짜리, 반지름 4짜리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반지름 4짜리가 제일 밑에 쌓이고 그 위에 반지름 2짜리, 그 위에 반지름 1짜리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쌓이게 되죠. 그쵸? 자동으로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게 바로 순서가 정해진 배열입니다. 제가 만약에 반지름 1짜리, 1짜리, 2짜리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반지름 2짜리를 제일 밑에 놓고 그 위에는 그냥 1짜리 이렇게 쌓으면 되죠. 배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중복 조합만 해주면 되죠. 그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자, 그러면은 6개 반지름이 있으니까 6개 중에서 3개만 골라주시면 돼요. 6H3이죠. 그럼 요거는 8C3이니까 56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끝.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54번. 경찰대 문제네요. 세정수 ABC에 대해서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1부터 7까지 정수고요. 1, A, 절대값 B, 절대값 C, 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지금 등호가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고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죠? 순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A, B, C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3개를 뽑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1, 2, 6을 뽑았다라고 하시면은 자동으로 A가 1이 되고 절대값 B가 2가 되고 절대값 C가 6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제가 만약에 뭐 3, 3, 4를 뽑았어요. 그럼 자동으로 A가 3이고 절대값 B가 3이고 절대값 C가 4가 되죠. 이거 말고 다른 배열이 나올 수가 없죠. 그쵸? 이 부등호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니까 우린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나열해줄 필요 없어요.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죠? 등호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니까 3, 3, 4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조합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됐네요. 총 7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1부터 7까지 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배열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얘는 A죠. 근데 얘는 뭐예요? 절대값 B랑 절대값 C죠? 그럼 절대값 C여졌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절대값 B가 2라고 하면은 B가 될 수 있는 값은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죠? 두 가지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C가 될 수 있는 값도 6이랑 마이너스 6 두 가지가 생기죠. 절대값 때문에. 그럼 뭐 해줘야 돼요? B랑 C 둘 다 각각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은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얘랑 얘. 절대값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앞에 거는 9C3이 될 거고요. 뒤에 거는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9C3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84인가? 괜히 암산하지 말고 쓰는 게 좋아요. 그쵸? 자, 요거 쓰시면은 여기 3이고 4네. 84 맞네요. 그래도 그냥 한번 씁시다. 84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336이다 하시면 되겠죠? 답은 336.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번이 될 거고요. 이것도 제가 조금 바꿔볼까요?
1부터 7까지의 수인데요. 제가 여기다 등호를 없애봤어요. 가운데 있는 등호를 딱 없앴다. 이렇게 할게요. 둘이 차이 보이시죠? 그럼 이제 제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중복이 허락되지 않죠. 그러면은 그냥 조합입니다. 7C3이에요. 그렇죠? 뽑은 것도 뽑으면 안 돼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7C3에다가 절대값비 조절해주고 절대값이 이거 고려해 주시면요. 35 곱하기 4해서 140까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당연히 중복 허락한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 이 두 개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게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5번 볼게요. 55번도 이거 사실 위에 문제랑 똑같죠? 54번이랑 똑같은데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넣었어요. 여기다가 쭉 긋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55번 보시면은 3부터 A, B, C, D, 10 이렇게 10개가 아니죠. 8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3부터 10까지 8개 자연수 중에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거 등호 들어있으니까 그냥 중복조합으로 바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3부터 10까지 총 8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주면 되죠. 그럼 크기 순서대로 A, B, C, D라고 이름을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절대값 처리할 거 그런 것도 없죠? 그냥 뽑기만 하면 되죠, 정말 순수하게. 그래서 이거는 11C4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330인가? 11, 19, 8 엄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4랑 2, 8 이렇게 지워지고요. 3, 9 지워지니까 330 맞죠? 그래서 330까지가 될 건데 제가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호를 지워놨다. 가운데 A, B, C, D 사이에 등호를 지워놨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이제 바로 나오시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요건 그냥 조합으로 8C4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복 조합과 조합의 차이 유념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56번 바로 보시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 물어봤는데 이쯤 되면 이제 보이셔야 돼요. 거기 나 조건 보시면은 A, B, C 크기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죠. 그쵸? 마치 이거랑 아까 봤던 54번, 55번에 있는 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거기서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가 있냐? A, B, C 곱한 게 홀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그냥 그것만 좀 따져주면 되겠죠. 케이스 분류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56번 보시면 A, B, C 세 자연수 A, B, C가 있는데 곱한 게 홀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1 넣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순서가 정해진 배열인데 저기 사이에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중복 조합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A, B, C가 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의 숫자를 곱해서 홀수예요. 그러면은 A, B, C 다 홀수죠. 하나라도 짝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짝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A, B, C는 모두 홀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아니라 홀수 중에서 뽑는 거죠. 그쵸? 1부터 20까지의 홀수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그런데 1부터 20이니까 1부터 20까지에는 홀수가 10개, 짝수가 10개 있죠. 자, 그래서 1부터 20까지 홀수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은 순서대로 걔네들을 A, B, C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는 12C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20인가? 12, 11, 10 3, 2, 1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 지워지면서 220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찾는 가지수는 220가지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 조건이 하나 붙긴 했지만 아까랑 다를 바 없는 풀이죠. 기본적인 요 컨셉 자체는 똑같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56번 밑에다가 57번을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죠, 이거. 그쵸? 가조건만 살짝 다르지 문제 구성 자체가 똑같죠. 이건 그냥 그 이전 해 수능 보고서 낸 문제죠. 이 정도면 그냥 약간 뺏겼다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봐줄 건데요. 57번. 근데 이건 너무 똑같이 뺏겼는데? 57. 어이구, 잉크 잘 나온다, 이제. 가보면은 세수의 합이 짝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짝수고요.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시작을 해주죠. 1A, B, C. 요것도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중복조합 쓰겠다 느낌 살짝 오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케이스 분류부터 하셔야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다? 세 수를 더해서 짝수래요. 세 수를 더해서 짝수다. 그러면은 짝수 3개를 더했을 수도 있죠. 짝짝짝 더해서 짝수가 나오죠. 그쵸?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짝, 홀, 홀 더해도 짝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쵸? 짝짝 홀은 더하면 홀수가 되고요. 홀도 더하면 홀수가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짝짝짝. 두 번째는 이렇게 쓸까? 밑에다 바로 쓸게요. 두 번째는 짝 하나, 홀 두 개.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뽑을 때. 자, 그러면은 1부터 15까지 해서 총 15개의 자연수잖아요. 그쵸? 요 15개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8개 있고 짝수는 7개 있죠? 그러면은 됐습니다. 짝수 3개를 뽑아요.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죠. 등호가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짝수 7개 중에서 3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면은 요거는 9C3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럼 아까 요거 84로 계산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짝수 하나 홀수 2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짝수 7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죠. 그건 그냥 뭐 7C1이죠. 뭐 중복해서 뽑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그리고 저것도 사실 7H1이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홀수 8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데 홀수 8개 중에서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얘는 왜 H인데 얘는 C를 썼나요? 라고 하시면요. 하나 뽑는데 중복을 허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죠. 하나 뽑잖아요. 그쵸? 이거 같죠, 당연히. NH1이랑 NC이랑 당연히 같죠? 하나 뽑는 거잖아요. 중복을 허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H보다는 C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7H1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7 곱하기 8H2면은 전 9C2가 되죠? 9C는 36인가? 20일에다가 40이니까 요거는 25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84,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252가 나왔으니까 케이스 분류했으면은 다시 더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336이다. 총 336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어렵지 않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답은 뭐 5번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58번. 자, 이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똑같아요. 어차피. 그 본질을 좀 파악하시면은 지금 했던 얘기랑 58번, 59번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58번. 집합 나왔습니다. 집합 1, 2, 3, 4라는 집합에서 1, 2, 3, 4, 5, 6, 7. 저 집합으로의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함수. x1보다 x2가 클 때, 네, 저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럼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죠. 1, 2, 3, 4 요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1, 2, 3, 4, 5, 6, 7 이 집합을 공역으로 갖는 함수. 그런데 어떤 거냐?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정의역의 원소 x1, x2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랬을 때 잘 보이게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x1, x2 정의역의 원소 이렇게 있을 때요. fx1, fx2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셔야 돼요. 그냥 일단 이걸 보고서 이 함수가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는 걸 감소하지 않는 함수다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식이고요.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다? 감소하지 않는 함수예요. 뭔 얘기냐면요. 정역의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요. 1보다는 3이 크죠. 1이랑 3이라는 정의역의 두 원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F1보다 F3이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1이 여기 있다. 여기가 F1이다 라고 하시면요. F3은 얘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찍히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아래쪽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죠. 제가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고 썼군요. 증가하지 않는 함수. 죄송해요. 증가하지 않는 함수. 자, 됐다. 증가하지 않는 함수. 그쵸? 얘가 만약에 F1이랑 F3이 같으면은 이거는 함수값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 같고요. 그리고 F3이 F1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증가하진 않죠. 얘보다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함수다. 그쵸? 감소하는 함수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라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바로 얘가 되겠죠. 이 형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x값이 커짐에 따라 그 y값 있죠.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x값이 커짐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y값이 같거나 작아지는 함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증가하지 않는 함수다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시면요. 구체적으로 쓰시면은 1이랑 2를 비교하시면 1보다는 2가 크죠. 그러면은 F1과 F2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랑 3을 보시면요. 2보단 3이 크기 때문에 F2와 F3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3보다는 4가 크죠. 따라서 F3과 F4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쓸게요. 이걸 하나로 쓰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F4, F3, F2, F1 이 순서로 배열이 되죠. 그쵸? F4가 제일 작아야 되고요. F1이 제일 커야 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4개 다 같을 수도 있어요.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 아까까지 많이 보던 거죠. 아까는 여기가 A, B, C, D로 써 있었고 여기에 뭔가 숫자가 있었죠? 그쵸? 자, 보시면 공역의 원소가 1부터 7까지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값들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 7이니까 1부터 7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 우리가 아까까지 풀던 문제 아닌가요? 순서가 정해진 배열.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이거 대신에 그냥 A, B, C, D 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가 총 7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7개의 자연수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호, 등호, 등호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준다? 중복조합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7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만 뽑으면은 크기 순서대로 F4, F3, F2, F1에 대응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 1,
3, 6을 뽑았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1이 제일 커야 되죠. 그럼 1은 6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고요. 2는 3의 대응이 되고 3이랑 4는 무조건 1에 대응될 수밖에 없죠. 이걸 만족시키려면.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중복조합으로 뽑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은 간단하죠. 7H4니까 10C4가 되죠. 10C4. 이거 괜히 또 계산 암산으로 했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4, 2, 8 지워지고 3이니까 210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는 함수 이 경우에는 그냥 순서가 정해진 배열인데 중복조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여기 등호를 지웠다라고 해볼게요. 등호를 지워서 어떤 식을 쓸 거냐면은 이거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진다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등호가 빠졌죠. 등호가 빠졌으니까 함수값이 같아질 리 없고요. 이거는 감소하는 함수죠.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온다? F4, F3, F2, F1 이 사이의 등호가 지워진 채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줘요? 등호가 없으니까 7개 중에 4개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7C4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지 않는 함수랑 감소하는 함수랑 다른 거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구분은 요 등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중복조합, 등호가 없으면은 조합이다. 이거 계속 얘기했었죠? 이런 증가하지 않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증가하지는 않는 함수가 아니라 감소하지 않는 함수라고 해도 똑같이 되겠죠. 그게 바로 59번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59번 보시면요. 집합 1, 2, 3, 4, 5, 6, 7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랬을 때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그리고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값이 크면 y값도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 조건에 있는 게 그 58번에 있는 거랑 비교하시면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틀어졌죠. 그럼 얘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쵸? 이거 뭐 따로 쓰진 않을게요. 자, 그럼 감소하지 않는 함수인데 지금 집합이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의역도 1, 2, 3, 4, 5, 6, 7이고 공역도 역시나 1, 2, 3, 4, 5, 6, 7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가족권 보시면요. 가족권 보시면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면은 치역의 원소 먼저 고르고 가면 되죠. 그쵸? 요 7개 중에 우리가 치역으로 택할 거 3개만 골라주시면 되죠. 뭐 2, 3, 4 이렇게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치역의 원소 3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 감소하지 않는 함수고 이게 성립하니까. 자, x값이 커지면 y값은 같거나 커진다. 이게 성립하니까 그쵸? 등호 들어있죠? 우리가 치역의 원소 2, 3, 4 3개 중에서 7개를 선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치역의 원소가 3개잖아요. 2, 3, 4 여기서는. 그러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좀 7개니까 많네. 얘를 3개, 얘를 2개, 얘를 2개 뽑았다라고 해봅시다. 2, 2, 2, 3, 3, 4, 4 뽑았다라고 하면은 1은 2에, 2는 2에, 3은 2에 대응이 되겠죠. 순서대로. 3개 대응되고 4는 3에, 5는 3에, 6은 3에. 아이고, 2개지, 2개. 2개. 2개니까 4랑 5만 지금 3에 대응돼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6이랑 7은 둘 다 4에 대응이 되면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 3, 4 숫자 3개 중에 중복 허용수 7개만 뽑아주시면 되겠죠? 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네,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요. 중복조합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자,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은 몰빵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하나도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쵸? 여기 같은 경우도 3H7에 무슨 경우가 있냐면요. 이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이 전부 다 2에 대응될 수 있죠. 전부 다 3에 대응될 수 있고 전부 다 4에 대응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 3H7에는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도 존재하고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적어도 2, 3, 4가 한 번씩은 대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그래야지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보장이 되죠. 자, 그러면은 2, 3, 4를 하나씩 일단 뽑고 시작하시면 되니까 3H에다가 7 빼기 3을 해주셔야죠. 그쵸? 2, 3, 4가 적어도 한 번씩은 뽑아야 되니까 한 개 이상씩은 뽑혀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넣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해되시죠? 7C3 해주시면은 요거는 35가 될 거고요. 그리고 3H4 하면은 3H4? 갑자기 사고가 정지했는데 15죠? 6C4니까 그쵸? 35 곱하기 15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죠? 525다. 525죠? 그쵸? 요게 25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이니까 625에서 100 빼니까 525가 되겠죠?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중복순열, 중복조합. 여기에는 몰빵이 되는 케이스가 존재해요. 그쵸? 하나에 다 대응되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치역이 3개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세요. 중복순열, 중복조합은 전부 다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도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9번은 525로 해주시면 되고 아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나네요 오늘은. 60번 60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6개의 빈칸에 수 6개가 있는데 다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써져 있고요. 1열, 2열의 1열, 2열, 3열의 숫자들의 합을 각각 A1, A2, A3를 할 때 지금 A1, A2, A3의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쵸? 부등호로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등호는 당연히 안 들어 있습니다. 이때 빈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쵸? 이 6개의 숫자를 그 6칸의 수에 집어넣어서 1열 더하고 2열 더하고 3열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네. 60번. 네모. 네모. 이렇게. 1열, 2열, 3열. 네, 됐습니다. 1열, 2열, 3열. 요 세로를 보통 열이라고 하죠? 가로는 뭐라고 할까요? 보통 행이라고 합니다. 1행, 2행. 옛날에는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행렬. 매트릭스. 매트릭스. 네. 그래서 이 가로줄이 행이고 세로줄이 열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데 요새는 행렬이 빠졌죠. 요새가 아니라 빠진 지 꽤 됐죠. 그래가지고 행과 열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런 식의 배열은 여러분들 영화관 갔을 때도 많이 보죠.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 데 좌석 배치. 그래서 뭐 F13이다 하면 F행의 13열 뭐 이런 거. 자,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했을 때요. 2의 1제곱부터 시작을 하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해서 총 6개의 수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2개씩 더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넣고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을 이런 식으로 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10끼리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2 더하기 64 하니까 66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2열을 더한다는 얘기는 이거 2개를 더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4 더하기 32니까 36이 나올 거고 그리고 2의 세제곱 8이랑 16을 더하면은 24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3열의 숫자들의 합을 각각 A1, A2, A1, A2, A3라 할 때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라고 할 때 이게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되는 경우를 찾아주라는 거죠. 지금은 크기 순서대로 안 돼 있죠. 거꾸로 해놨네요. 거꾸로 배열을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배열을 하는 얘기죠. 이럴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6개의 수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수죠. 그쵸? 이거 중에 어떤 거 2개를 더한다라고 해서 더했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오는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더하든지 간에 지금 A1, A2, A3가 같아질 리 없죠. 무조건 다 다르죠. 그쵸? 어떤 거를 2개씩 더한다라고 해서 나머지랑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2의 거듭제곱 얘네들은. 그쵸? 그러면은 A1, A2, A3가 어차피 다 달라요. 3개 다 다른 수예요. 그랬을 때 그 다른 3개의 수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어차피 더했을 때 다 다르니까 여기 1열에 들어갈 거 2개 골라주고 2열에 들어갈 거 2개 골라주고 3열에 들어갈 거 2개를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골라주기만 하면은 어차피 그 3개는 요거 2개 더한 거, 요거 2개 더한 거, 요거 2개 더한 게 다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할 때 2의 1, 2의 2, 2의 3 이런 식으로 제가 하면요. 여기가 66이고 여기가 36이고 24죠. 이런 식으로 3개가 다 다른 수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제일 작은 애를 A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은 애 A2라고 하고 제일 큰 애를 A3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열하면 돼요? 얘는 제일 작으니까 너는 1열에 놓고 얘는 두 번째로 작으니까 2열에 놓고 얘는 제일 크니까 3열에 놓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떤 거에 배열이 결정돼 있어요? 이거를 몇 열에 놓을지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해줄 거는 이 6개의 수를 2개, 2개, 2개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배열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6개를 2개, 2개, 2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같은 집합이죠?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로 나누죠? 같은 집합에서 2개 뽑고 2개 뽑고 2개 뽑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것들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이거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개 중에 2개 뽑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 뽑아주면은 그쵸? 6개를 2개, 2개, 2개로 나눴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개수가 2개, 2개, 2개 같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게 3개 있죠?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쵸? 이게 분할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바로 숫자 2개를 이렇게 숫자 6개를 2개씩 나누는 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게 답인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보시면 이 숫자 더한다라고 했죠. 근데 요거 숫자 순서 바꿔 더해도 값이 같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순서 바꿔서 더해도 되고요. 얘랑 얘도 순서
바꿔서 더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각 열마다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네요. 근데 열이 3개니까 2개씩 3번 해서 2의 세제곱을 곱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A1, A2이 왜 자꾸 A2라 그러지? A1, A2, A3가 자동으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돼요, 자동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 15죠. 요거 6이죠? 곱하면 90인데 6으로 나누니까 15가 되고요. 15에다가 8을 곱하니까 120이 되겠죠. 총 120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까다로워요, 사실.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라는 걸 알아차리기도 힘들고요. 알아차렸다고 해도 이 순서 바꾸는 거를 빼먹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하다가 3팩으로 안 나누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푸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61번 보도록 할게요. 61번은 2016년 3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60번은 9번인데 어렵네요. 네, 여튼 61번 보시면요. 1부터 9까지의 잔수가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모두 꺼낼 때, 그러니까 공 9개를 다 꺼낸대요. 그때 i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i라 하자. 이때 거기 1, p, q, 9 순서대로인 두 자연수 p, q에 대해서 ai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61번. 가나다 조건이 약간 생소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생소하면 어떻게 한다? 직접 예를 들어본다. 그렇죠? 가 조건은 1, i, p이면 ai보다 ai 플러스 1 증가하네요. ai라는 애가. 그리고 p, i, q이면 이번에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 조건 보시면은 q랑 i, 9 이렇게 됐을 때는 ai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죠.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헷갈리시는 게 당연하죠. 그 문제 보시면은 1PQ9 1은 여기 있고요. P는 여기 있고요. Q 여기 있고 9는 여기 있죠. 그쵸?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1부터 i라는 애 우리의 관심 대상은 요 i예요. 우리가 뽑는 게 i라는 숫자잖아요. 그랬을 때 i가 1하고 P 사이에 있으면은 ai보다 ai 플러스 1이 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 2랑 3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면은 A2보다 A3가 크다는 얘기죠. 그쵸? A1보다 A1보다 A2가 크고요. 그리고 A2보다는 A3가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쵸? 아예 1 넣으면은 A1이 A2보다 크죠. A2가 A1보다 크죠. 그리고 아예 2 넣으면은 A3가 A2보다 크죠. 자, 그러면은 1하고 P 사이에 요 구간에서는 이 AI라는 애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 P부터 Q까지 P랑 Q 사이 여기서는요 AI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가 5랑 6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가 4라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A4보다는 A5가 작아야 되죠. 그리고 A5보다는 A6이 작아야 되죠. 그쵸?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뭐다? 이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i가 q랑 9 사이에 요 사이에 있을 땐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쵸? 요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A1은 2고 AP는 8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생소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수열은 뭐예요? 수열. 수열이 뭐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은 배우신 분들이니까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요 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수열의 본질은 함수입니다. 수열은 함수예요. 이거 이렇게 쓰나 다를 거 없죠? 그렇죠? 수열은 함수입니다. 물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그렇죠? 자연수 전체 집합. 이런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죠.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인 함수는 전부 다 수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함수를요, 이렇게 적어놓고 정의역을 자연수 전체 집합으로 설정하면은 얘는 수열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제가 나타낸 거예요. 이런 표현에 어색해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과 쪽 가실 분들은,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하실 분들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함수의 극한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을 배우실 텐데 어차피 수열이 함수니까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딱히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수열의 극한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보다는 범위가 좀 좁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극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기 쉽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1부터 9까지의 수가 있으니까 길게 그립시다. 1, 2, 큰일 났다. 이거 다 못 담는다. 조금 촘촘하게 1, 2, 3, 4, 5, 6, 7, 8, 9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세팅은 끝났습니다. 여기가 9고요, 8이고요, 1이고 2고 뭐 중간엔 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거기 문제 읽어보시면은 A1은 2라고 했죠. 그럼 A1은 2니까 여기 찍히겠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여기에 찍힐 거고요. 그리고 AP는 8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AP는 8이다. 우리가 P가 어딘지 모르죠. 그쵸? P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P가 뭐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제가 편의상 여기서 아까 제가 P를 4로 잡았잖아요. 얘를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너가 P. 그쵸? 그랬을 때 A4가 8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여기에 찍힐 거예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여기. 되셨죠? 자, 그러면은 1하고 P 사이에서 어떻게 하라? 증가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사이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함수값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P부터 Q까지는 감소해야 되는데 제가 Q가 어딘지 몰라요. 자, 그런데 뭘 안다? Q부터 9까지는 증가하죠. 그쵸? Q부터 9까지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증가하다가 쭉 감소하다가 다시 아이고, 펜 떨어뜨렸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겠죠. 그쵸? 근데 보시면은 거기 1부터 9까지의 공을 다 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 값이 1, 2, 3, 4, 5, 6, 7, 8, 9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에서 시작했죠. 그쵸? 1,2에서 시작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는 요 함수값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증가하니까. 그럼 함수값이 1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감소할 때예요. 감소했을 때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1이 찍힐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7,1 예를 들면 이렇게 함수값이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쭉 다시 증가를 하잖아요. 증가를 했을 때 우리가 9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8 나오고 감소했기 때문에 9가 나올 수 없어요. 이 사이에서는. 그럼 9는 어디서 나오냐? 무조건 요 세 번째 마지막 증가할 때 9가 나와야 돼요. 근데 9는 제일 큰 수니까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9. 요게 바로 9가 돼야 되죠. 9에서의 함수값이 9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쵸? 자, 편의상 얘를 Q라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 돼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 2, 8, 9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1, 2, 8, 9 이 4개의 숫자들은 이미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죠. 찍혀 있죠. 그럼 찍혀 있지 않은 애들이 뭐가 있냐? 3, 4, 5, 6, 7, 8이 있어요. 7, 8까지. 8 빼고 3, 4, 5, 6, 7 요 5개의 함수 값은요. 지금 대응이 되어 있지 않죠. x값에 대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요 3이라는 함수 값을요. 여기다 넣는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3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구역 이 구간에다가 3을 대응을 시킨다 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할까요? 3을 대응을 시킨다. 여기다가 3 넣어주고 여기다 4 넣어주고 여기다 6 넣어주고 여기다 5랑 7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역을 어떻게 나눈 거냐면은 지금 이 증가 구간 그리고 감소 구간 다시 증가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했을 때 3이랑 4를 증가하는 구간에 넣어주고 6을 감소에 넣어주고 5랑 7을 여긴 두 개가 대응이 돼야 되니까 6, 7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5만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증가하는 구간에 제가 함수값으로 3이랑 4를 넣었으면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2는 3에 대응되고 3은 4에 대응될 수밖에 없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 감소하는 구간도요. 5랑 6이랑 7에 대응돼야 되는데 감소해야 되니까 5가 7에 대응돼야겠죠. 5가 7에 대응되고 6은 6에 대응돼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긴 뭐 하나밖에 없죠. 5가 들어가면은 8이 5에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5개의 수를 임의로 2개, 2개, 1개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 구역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순서가 정해지죠. 그쵸? 여기선 증가하고 여기선 감소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x값, y값이 서로 대응이 되는 거죠. 우리가 x값, y값을 대응시켜줄 필요가 없죠. 그쵸? 대응 방법이 무조건 한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네들, 3, 4, 5, 6, 7 얘네들을 적당히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증가 구간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쵸? 그래서 구역을 우리가 첫 번째 증가, 두 번째 감소, 세 번째 증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 증가 구간을 A라고 하고 감소 구간을 B라고 하고 증가 구간을 다시 C라고 합시다. 그쵸? 그랬을 때 3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3아 너는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 그럼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겠죠. 그쵸? 4야 너는 A 구간으로 갈래? B 구간으로 갈래? C 구간으로 갈래? 그럼 선택지가 또 세 가지가 있겠죠? 5한테 너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 골라보라고 해봐요. 그럼 선택지가 또 세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3, 4, 5, 6, 7 각각마다 A 갈래? B 갈래? C 갈래?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씩 있죠. 그럼 이거는 3의 5제곱해서 243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지금은 제가 P를 4로 잡고 Q를 7로 잡아서 두 개, 1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그쵸?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쵸? PQ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거는 역시 이 증가, 감소, 증가 형태로 구역이 나눠질 거라는 거고요. 그쵸? 그 모든 거를 커버한 게 바로 이 계산이죠. 3의 5제곱.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제가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다 라고 하면 순서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뽑기만 하면 된다.
뽑거나 아니면 뭐 자리를 선택해 주거나 그래서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조합이나 중복 조합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등호가 없으면 뽑은 거를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케이스다. 뭐 등호가 없다라고 하면 보통 조합이고 그리고 등호가 있는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중복 조합을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것만 쓰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복순열이죠? 그쵸? 조합 중복 조합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순서가 정해진 배열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게요. 이 앞에 거는 전부 다 조합이랑 중복 조합으로 해결이 됐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어차피 조합이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고 조합이랑 중복 조합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조합이랑 중복 조합을 떠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지만 이런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도 뭐 한 번쯤 경험해 두면은 잊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243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교훈은 항상 조합이나 중복 조합만 쓰는 거는 아니기는 하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경우, 우리가 직접 나열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경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테마는 꽤나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라는 것만 파악을 해주면은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반복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테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설명을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찝찝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응이 안 된 함수값이 3, 4, 5, 6, 7 5개가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얘네들이 A 구간에서 대응이 될지 B 구간에서 대응이 될지 C 구간에서 대응이 될지를 내가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4는 A 구역에서 대응이 되고요. 5는 B 구역에서 대응이 되고 6이랑 7은 C 구역에서 대응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3은 A를 택하고 3은 A를 택하고 4는 A, 5는 B, 6은 C, 7은 C를 택했다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대응이 어떻게 되냐? 대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1은 무조건 여기 2에 대응이 되죠. 여기 7해질 건데 지금 A 구역, 요 증가하는 구간에 두 개가 대응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X값도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가 P가 될 겁니다. P는 8에 대응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증가를 할 거냐? 지금 3이랑 4가 A 구역에서, 이 증가하는 구역에서 대응되기로 했는데 3이랑 4는 각각 2랑 3에 대응이 되죠. 그렇죠? 2는 3에, 그리고 3은 4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크기 순서대로 지금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B구역에도 지금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요. B구역에 5가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 수는 5가 될 거고 6이 Q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Q에서의 함수값이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구역이 될 텐데 5에 대응되는 게 5니까 5에서의 함수값은 5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좀 왼쪽이랑 좀 크기가 안 맞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이랑 7은 C에 대응이 되죠. C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C에 지금 7, 8, 요 X값들에 6이랑 7이 대응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9는 일단 9에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 요 C구역에서 증가를 할 텐데 어떻게 증가하냐? 6에서는 1값을 갖고 7에서는 함수값으로 6을 갖고요. 그리고 8에서는 함수값으로 7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PQ를 여기 있는 P와 Q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값들, 아직 대응 안 된 함수값들이 어느 구역에서 대응될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요 PQ값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P가 2일 때 Q 가능한 거는 3, 4, 5, 6, 7, 8. 그쵸? 6가지 경우 있죠? 그리고 P가 3일 때는 Q가 될 수 있는 값이 4, 5, 6, 7, 8. 5가지 경우. P가 4일 때, P가 5일 때, P가 6일 때, P가 7일 때 이걸 다 봐야 돼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쵸?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준 거다? 3, 4, 5, 6, 7이라는 요 함수값들, 여기 있는 3, 4, 5, 6, 7 얘네가 어느 구역에서 대응될지를 정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왜 중복순열로 했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냥 제가 뭐 이런 식으로 C, A, C, B, 뭐 A다. B를 하나 더 넣을까? 이렇게 하자. C, B, C, B, A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켰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C, B, C, B, A 그러면은 이게 대응이 어떻게 되냐? 1일 때는 무조건 2에 대응된다고 했었죠. 좀 자세히 표현해볼까? 4, 5, 6, 7, 8, 9 4, 5, 6, 7, 8, 9, 1 자, 조금 진지하게 갈게요, 이거 7은 A 구역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근데 일단 1은 2에 대응이 돼 있어요. 그럼 A 구역, 요 증가하는 구간에는 7이 지금 대응이 돼야 돼요. 이거 지웁시다. 함수값 7이 A 구역에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1 다음에 있는 수가 2잖아요. 2가 바로 7에서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이랑 이렇게. 그쵸? 그런데 A 구역의 원소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쵸? 요 사이 1이랑 P 사이의 구간에 지금 하나밖에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수가 바로 P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P가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P에서의 함수값은 8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구역, 요 증가하는 A 구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B구역에서는요 감소하는 애들인데 거기에 함수값이 6이랑 4가 대응돼 있죠. 함수값 6과 4가 B구역, 감소하는 구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값이 2개니까 X값도 2개가 있어야 돼요. 4랑 5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6이 바로 Q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감소하니까 함수값 4랑 6이 있으면은 F4가 6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F5가 4가 돼야지 감소하겠죠?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는 형태가 되려면은 이렇게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Q값. 네, 요거 지금 1이라고 했죠? 얘는 1에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소하는 거 맞죠? B구역. 감소하고 A구역은 증가합니다. 다시 C구역 보시면요. C구역은 3이랑 5라는 함수값이 대응돼야 되는데 증가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 7이랑 8이 있고요. 증가하려면은 7이 3에 대응돼야 되죠. 그래서 F7은 3이 나와야 되고요. F8이 5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9는 9에 대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가 완성이 됐죠. 뭘 해준 것만으로? 3, 4, 5, 6, 7이 각각 A구역, B구역, C구역 어디에 대응될지를 정해준 것만으로 함수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P랑 Q 값이 정해지죠. 그쵸?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PQ를 컨트롤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 함수값들이 어느 구역에서 대응될지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부에서 그 함수값들이 대응되는 방식은 하나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각각 A구역, B구역, C구역 어디 대응될지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뭐 이런 문제를 평소에 접해봤다면은 뭐 할만했겠지만 처음 보면은 당연히 당황스럽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봤으니까 이제 이런 거 나와도 익숙하실 겁니다. 요거 이해가 내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예를 들어서 그려보세요. 몇 번 그려보시면은 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삐삐삐삐삐 이렇게 뽑았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랬을 때 이 P랑 Q 값이 정확히 하나로 딱 고정이 되면서 대응되는 함수의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중복순열을 썼는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아까 시간 확인해 보니까 좀 길어졌더라고요.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10번째 테마 순서가 정해진 배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